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 나가는 길입니다.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임대 리스크가 그래도 적을까요? 어디를 선택을 하면 그래도 내가 임대를 맞추고 꾸준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유지해 가는데 좋을까요? 그거를 나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좀 내가 관리하기가 좋고 좀 나을까요?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 사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사실은 한번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의외로 그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쪽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그 주변의 부동산들 자체에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 부동산을 뭐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 주변 부동산 자체가 1년에 한두 건이나 회사가 찾아와서 사무실을 찾는 경우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체, 회사의 사무실을 임대 자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다. 그러면 임대가 어떨까요? 임대 맞추기가 편할까요? 쉬울까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 물론 그 건물에 부동산도 들어가겠죠. 근데 그 건물에 부동산이 뭐 몇 개 들어간 것 같고 움직여서 내가 임대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주변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임대를 해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기업체를 상대로 이렇게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일단적으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내가 수수료를 좀 더 줄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식, 뭐 쉽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월세를 유예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동산들과 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자체가 만약에 내 물건을 쉽게 얘기하면 관심 있게 봐줄 사람조차도 없는 지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참 깝깝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분양받으신 수분양자가 이 마케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대대적으로 기업체를 어떻게 컨택을 해서 이렇게 기업체한테 직접 이렇게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이게 참 그게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잘못 선택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어디를 선택하는 게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적냐면, 그래도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조금은 많이 있고, 그 주변 부동산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지역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혀 새로운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맞춰달라고 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기업의 DB나 과거 거래했던 뭐 손님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보셔도 지식산업센터를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답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임대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반 부동산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취약해요. 여기 제 유튜브 채널도 사실은 일반 부동산에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임대를 맞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 자체를 처리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왜 보증금이 지식산업센터가 그 월세 곱하기 10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기가 단기간에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신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 지식산업센터, 눈여겨보는 그 지식산업센터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홀로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어떻게 따져봤을 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만 딸랑이 있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시너지로 있는 것들이 주변을 이렇게 어필하기도 좋고 또 그 주변을 움직이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상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도 조금 선택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조금 좀 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보이는 또 이제 지식산업센터 증상 중에 하나가 약간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너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사전 이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너무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면 어떤가요? 대부분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는 데마다 다 전화번호를 줄 거 아니에요. 뭐 명함을 준다든지 누구를 준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되던가요? 전화가 불나죠. 이제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뭐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완전히 뭐 매일 전화 오는 게 투자해라, 좋다, 뭐 이런 것밖에 안 옵니다. 사실 저처럼 한번 상담하고 전화 안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저는 어지간해서 다 처리도 또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전화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전혀 의외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내보기도 전에 전체적인 큰 맥락을 다 보기도 전에 그 다음에 시장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확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늘도 주일이고 예배 마치고 오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 보지 말아야 될 것, 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 많이 보고 다 겪고 해보는 게 결코 좋지 않아요. 결코 또 가서 현혹될 만하고 속아 넘어갈 만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또 이렇게 잘못하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내가 어떤 판단이나 기준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본다는 것 자체도 썩 유쾌하게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고요. 선택할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주변에 많은 곳들 이런 곳들 좀 선택해 보면 의외로 또 나중에 임대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뭐 부동산 한 군데다가 내놓고 임대를 정리를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10개, 20개, 30개, 40개 뭐 이렇게 전부 다 내놓고 임대를 맞추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해결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조금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사무실 갔다가 잠깐만 일 좀 보고 또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